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네, 저녁 방송 시작하고요. 추워요. 장만 올라가면 추워도 괜찮네. 백조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물레방아 고울님, 인내와꿈님, 도채원님, 덩크슛님, 주은님, 뽀기님, 동작꽃님, 울산부엉이님, 루다님, 넓은세상님, 식스맨님, 기뻐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기뻐님이 금촌댁이에요. 추워요. 황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김정희님, JM님, 잘했어님 어서 오세요. 잘했어님, 잘하셨어요. 마트리카리아님, 조미선님, 염소쟁이님, 강병철님, 서남수님, 들꽃님, 행복만땅님, 유연한 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사랑의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이나님 반갑습니다. 사랑의 부자님 남편분이 사이비 목소리라 그래요? 네, 사이비 목소리는 조금 다른데, 네. 사이비 목소리들은요, 목소리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 나는 좀 아마추어적이잖아. 그래서, 네, 사이비들은, 자매님, 믿습니까? 네, 이렇게 뭔가 좀 마음속에 울림이 와야 돼. 근데 나는 그 정도는까지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사이비까지는 아니고, 네, 준사이비? 그 정도 가면 되겠네. 네, 그래요. 네,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요, 감이 오고, 네, 좋은 일들이 생기죠. 네. 백운사님 어서오세요. 써니쌤님, 반갑습니다. 잠자는 양양이님, 구수매님, 1톤짜리 황금님, 백영민님, 긍정의 힘님, 행복한 공간님, 김꼬꼬님, 카준마님도 어서오시고요. 눈에 이쑤시개 꽂으면 큰일 납니다. 네, 눈에는 성냥개비지. 유머를 잘 모르겠는데, 이쑤시개 꽂으면 눈에, 눈꺼풀에 구멍 나요. 큰일 납니다. 성냥개비. 네. 요즘에 성냥 안 팔죠? 저희 집에는 성냥이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성냥. 네.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이게 성냥이에요, 성냥. 네. 이 성냥이 왜 있는지 아세요? 성냥을 제가 항상 이 모니터 밑에다 깔아놔요. 이게 신흥 성냥이에요. 이 성냥을 깔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성냥의 뜻이 있어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냥, 네, 활활 타올라라. 네, 근데 조정을 받았지. 열받게. 자, 아무튼 성냥. 네, 오랜만에 보시죠? 전 성냥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용수님, 달리자님, 드리맨 해피님, 예, 에스더님, 둥이맘님, 가치나님, 별콩부자님, 화수분처럼님, 부자오빠님, 송현님, HWI님, 짱 인생모이서님, 빨강망토님, 행복한 부자님, 장선희님, 부자송님, 렌티스님, 밤토리님, 사회정의님, 박순희님, 풍림부자님, 원태호님, 남성덕님, 돈나무 오빠님, 미소돔님, 맞아요, 송현님, 이번에 첫 방송이에요. 이번 주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서이한님 어서 오시고요. 도네시님, 그리고 문영민님, 백호님, 그리고 어디까지 인사를 드렸을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네. 백호님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단풍이님, 성환아빠님, 하늘이치님, 네, 후마미님, 꽃보다 꽃님님, 백억부자님, 부자삼촌님, 차만숙님, 서미경님, 그리고 한송이님, 황마소님, MNS님, 준어주주님, 호림님 어서 오시고요. 찐빵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호님, 네, 오키님, 네, 김보경님, 78복댕이들님, 한사발님 어서오세요. 야, 그리고 평범한 부자님, 돈맘님, 로드골드님, 삼계님, 빨간단풍님, 맑은사랑님, 행복한 선택님, 100억까지 간다님, 임돌쇠님, 헬렌님, 별똥구리님, 올레드님, 초심가치님, 난 알아요님, 이바위님, 예쁜 매주님, 은연님, 부자 지인용님, 장미사랑님까지 어서오세요. 요 정도면 된 것 같죠? 네. 좋았어. 자, 오늘 출석 부르는 데만 5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블랙스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시장은 어때요? 네, 들꽃님, 김혜경님, 어서오세요. 출석들 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네, 친구들한테 하나씩 링크 보내시고, 다 그 정도 하시는 거 아시죠? 1인당 10명씩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야지 10만 명 되는 거죠.
네. 엔하꼬레님 어서오세요. 네. 가즈야 10만명. 네. 1인당 10명씩, 네. 책임져 갖고 데리고 오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가겠어, 이거? 네. 지원님 어서오세요. 슈팅님도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가려면 10명씩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 네. 팀장 승진도 하고, 네. 수당도 나고. 최강우통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네. 그렇게만 되면, 네. 10만 명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만, 네. 굶주리님 어서오세요. 슈퍼챗 고맙습니다. 강좌 종목으로 100% 언저리 나왔어요? 강좌에서 내가 뭘 했지? 굶주리님 슈퍼채팅 뭘 5,000원 했어? 감사합니다. 뭐 했는데? 오늘 저거 있었죠? 나왔어요. 제 황금 ST. 황금 ST가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지난번에도 100% 한번 넘어갔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완벽하게 된 모습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말이에요. 이 당시 월급 종목이 네, 유튜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뭔지 아시죠? 미소돔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당시에 제가 월급 종목으로 나갔던 게 이게 2020년 11월 10날 월급 종목이 나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있었냐면 황금 ST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남해화학, 그 다음에 네 종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지? 현대모비스. 이 종목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황금 ST도 2020년 11월 여기였거든요. 10일? 네.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자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유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로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방송 찾아보시면 있는데 황금 ST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요. 하이닉스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2020년 11월 같은 때 보면 이랬거든요. 여기 2020년 11월 2020년 네 11월 여기 1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지 같을 때였지. 야 이거 근데 이런 거는 하고 나서 이게 바로 올라갔니? 이때는 내가 잘 나갔나 봐.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자리. 네. 이런 위치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위치를 겪고 있냐면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 정배열 전환 돌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대체적으로 장이 올라갈 때 빵 터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가리지 말라 그랬지. 항상 타이밍은 똑같습니다. 항상 시점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형주였던 아니면 이게 하이닉스가 아니라 성투치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나왔으면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의 시점을 기억하라. 매수의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부하면 다 나온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방송을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이제 월급 종목 같은 경우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보시면은 타이밍을 그냥 대충 잡게 돼요. 그죠? 이 정도면 성투사가 좀 사겠는데?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또는 혹시라도 이 종목 성투사 샀을까? 네, 샀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저렇게 매매의 급소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션노님, 네. 맘포녀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당시에 남해화학도 그랬어요. 남해화학도 이건 다 아시죠? 워낙에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것도 2020년 11월에 여기서 이제 월급 종목 나갔던 거고 현대모비스도 그 당시 11월에 나갔던 종목은 근데 장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다 100% 넘어갔더라고요. 네, 네 종목이었는데 4개 다 지금 100%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월급 종목으로도 100%짜리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제는 뭐냐면 옛날 거가요. 네, 옛날 거가 휴림 로봇도 지금 네 우리는 팔아먹었어요. 근데 네 휴림 로봇은 우리는 팔아먹긴 했는데 이게 나를 속이고 간 것인가. 보통은 이런 데서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고 그냥 올라가네. 얘는 뭔가 약을 먹었어요. 네. 확실히 얘는 약을 먹었어요. 비아그라를 먹지 않고서는 이게 죽을 것 같다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런 구간,
좋지 않아. 네. 아직도 S맥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S맥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내년 4월까지라고 써있지만 내년 4월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네. S맥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바른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이 감사의견 한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감사의견 보고서를 받을 때 한정이 나오면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떨어지는 거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바른전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교에 또는 우리 뭐 회사에 어떤 놈이 막 그냥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 놈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가 됐어. 근데 내가 잘못은 아니잖아. 그죠?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그 놈만 어떻게 제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거를 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탓이 아니라 저놈 탓이다. 물론 이제 뭐 그쪽에 투자한 뭐 그런 게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른전자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할 거라 생각해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상장 폐지가 풀리고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이거 흑자 된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딴지를 걸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넘어간 거니까 사실 뭐 S맥의 잘못이 없죠. 뭐 S맥 잘못도 없고 오성첨단소재도 잘못이 없어요. 바른전자의 잘못이지. 근데 바른전자도 잘못이 없어. 그냥 회계 관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딴지로 걸고 넘어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까지 거래 정지가 돼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고요. 보통은 이제 바른전자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나 물고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비중이 많다는 것은 내가 매매를 할 때 뭔가 실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적당한 비중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닌데 뭐 걱정입니까? 그죠? 네, 뭐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라면은 거기선 걱정을 해야 돼.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야.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웬만하면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목 진단 안 돼요. 매야마니님. 네. 내가 쫄린다 싶으면 파는겨.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지금 시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려갔어. 근데 시장이 같이 내려갔죠. 이거는 종목의 잘못입니까? 시장의 잘못입니까? 응? 종목의 잘못이요? 시장의 잘못이요? 시장의 잘못이지. 왜? 시장이 다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왜 잘못한 거야? 그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이번에 슈림이 쫄려서 팔았잖아. 네. 계양전기도 배당 받았지 다. 계양전기 배당 다 받았죠.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왜냐면 오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을 할 수도 있지. 네. 이걸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걱정을 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궁금해서 어떻게 살았어? 네.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이런 거. 때가 되면 다 풀어줍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몰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100%가 넘어갔잖아요. 횡령 금액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얘는 뭐 개선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계양전기는 12%밖에 안 돼요. 계양전기는 12%밖에 안 돼.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간 기간이 뭐 이 정도 되지만 12%의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횡령 금액입니다. 네, 물론 돌려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12%대 그 횡령 금액을 가지고서 회사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은 그냥 가다가 똥을 밟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길을 걷어 가다가 뭐가 물컹해서 봤더니 개똥을 밟았네. 네. 개똥을 밟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재수 들어온 거지 뭐. 그죠? 그럼 이렇게 막 그냥 좀 이렇게 잔데다가 좀 문질러 닦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닦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갈 길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뭐 횡령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뭐 조상님도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딱 만났어. 근데 이게 만약에 죽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그것만 딱 결정됐으면 거기서는 그냥 마음 놓고 계세요. 어차피 거래 정지인데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이게 법으로 말씀드리지만
횡령이 나왔다. 아까 뭐 한정기간 나왔다. 그러면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야. 그러니까 거래 정지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상장 폐지 안 되기 때문에 개선 기간이 이렇게 4월까지로 되어 있는 거라서 4월까지 거래 정지라고 되어 있지만 4월 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4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년까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끝나겠구나. 조만간 괜찮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가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건 쉬운 거 아닙니까? 거래 재개가 되면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딱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라. 해결될 수 없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다 죽자는 거 아니냐. 그거고요. 해결이 되는 거라면 그럼 뭐 하려고 걱정하냐. 네.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냥 말하라.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뭐 걱정해서 뭐 할 거냐? 근데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럼 해결되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봤자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해결이 안 되는 쪽이 아니라 해결되는 쪽이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다리세요. 네. 지금 어차피 좀 더 낫지 않았어요? 근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렇지만 시장 그런 어떤 폭락에 대한 이게 좀 억울한 건 있지. 시장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나서 거래 정지돼 가지고 조금 억울한 감은 있겠지만 나중에 올라간 이후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 그 올라간 부분들 또 계상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네.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걱정이라는 것을 안고 살게 되면 계속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생각해봐요. 이 시장도 얼마나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았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뭐. 근데 상황이 되게 웃기는 게요. 네? 계속 웃기는 게 이 주가가 내려갈 때는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다가 장이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홀랑 바뀌죠. 홀랑 바뀌잖아. 와 이제는 희망이 네 보이네요. 떨어지면 또 기분 나빠. 아씨 더럽네요. 그러다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기분 좋아 막. 네 그냥 맨날 소고기 먹었다가 갑자기 또 뭐 김치 깍두기 먹었다가 또 소고기 먹었다 막 이렇게 바뀌어. 그러지 말고 일관적으로 가세요. 일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단기적 등락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기적 급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단타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타방이야 뭐 떴다 샀다 뭐 팔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주식을 밑에서 사서 높을 때 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사꾼이죠. 뭐 장사꾼. 네, 장사꾼이요.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된장 담그는 집. 그지? 된장 매주 띄우는 집이야 우리는. 네, 꼬릿꼬릿한 냄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로 봐야 되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파도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거 다 신경 쓰고 있으면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요. 결국에는 쓰러져 죽어. 이걸 시시콜콜 그냥 뭐 건넌 마을에 김서방네 뭐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놈이 뭐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런 것까지 내가 알 필요가 뭐 있냔 말이야. 그죠? 건넌 마을 김서방 뭐 강아지가 새끼를 낳든가 말든가 뭐 뭔 상관인데 그게. 어머 그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냥 이놈이 암놈이 3마리고 순놈이 2마리인데 하나가 뭐 전박이었다느니 그 암놈이 하얀 놈인데 엄마가 하얀 놈인데 어떻게 전박이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네.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단기적 변동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리가 있다라면 항상 여러분들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분. 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명분이 없는 그런 걱정이나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거야.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제가 항상 예전에 그랬지. 방송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요즘에 또 안 오네. 네, 방송 안 해서 그런가? 사람들 안 와. 왜 안 오지? 네, 와가지고 뭐 이게 장이 더 빠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박살납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근거가 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응?
근거가 뭐냐? 대답을 못 하잖아. 희한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뉴스에서도 이래. 계속 뭐 우려감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어요. 뭐 장은 더 빠질 거예요. 차라리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요즘에 많이 뜨고 계시는 그 닥터둠 있잖아요. 김영익 교수.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더 믿음이 가.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시장은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요?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이거든. 지금 내려간다는 거지. 지금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디까지 저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토론이 가능한 건데 그냥 무조건 빠진다. 네, 자기도 몰라 왜 빠지는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신뢰도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장이 내려가는 거. 그래, 장이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다. 네. 왜?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잖아. 뭘? 더 위로 더 올라갈 것을. 그죠? 더 위로 올라갈 걸. 더 위로 올라갈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갈 믿고 있어. 왜? 경기는 어쨌든 우상향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동향, 경제 지표들 뭐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좋지는 않아요. 그죠? 네.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은 내려가는데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 다음 달에 팔 거 아니고 뭐 이번 주에 팔 거 아니고 뭐 단기로 칠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우상향인데 뭐 지금 뭐 좀 쌀 때 좀 참았다가 네, 더 싸면 조금 더 사보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든가 뭐 이렇게 해보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리고 오래 봐야 예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봐야 예쁘다. 우리들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는 순간 눈이 뿅 가지만, 네,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은, 네, 태어나면서부터 막 장난스럽게 태어나신 분들 많이 있죠. 네, 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다고. 장난스럽게 태어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이게 네, 조금 이제 진지하지 못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뭐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네, 뭔 얘기하려고 그래. 아무튼 어쨌든 오래 봐야 예쁜 거야. 오래 봐야지. 네, 나는 네, 일반인이 아닌, 네, 뭐라 그래야지. 나는, 네, 인싸. 나는 인싸. 네, 일반인들 외모랑 좀 이게 차이가 나지. 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멘탈이 나갈 텐데 지금 나 일반인이었어? 막 이러고. 네. 듣고 계시는 연예인분들은 네, 뭐 괜찮아요. 같은 급이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공감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네, 뭐 오래 봐야 예쁘고 막 그런 것들 다 주식에다 갖다 붙이면 돼.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모든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 다 주식에 갖다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뭐 오래 봐야 예쁘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뭐 대추는 빨갛게 익으려고 그냥 수많은 땡볕과 그냥 비바람과 뭐 그런 것들을 다 견뎠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주식도 다 그렇게 과정을 견뎌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길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길게 하면 누구나 못하냐. 누가 못하냐.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네.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단타 치고 빠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겠지만 주식이 영역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술과 시간, 네, 이 둘 중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지. 야, 이 새끼야, 기술이라도 가서 배워라. 응? 기술이라도 가서 배워라. 그 기술이 뭐예요? 단타 치는 거지. 옛날에는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돈을 벌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기술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금융 지식이 많이 떨어져요. 금융 지식이. 이거 뭐 기분 나빠하실 수도 모르지만 금융 지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뭐 얘네들이 막 그 리포트 써놓은 거 보면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가 너무 많아. 일단은 영어가 막 그냥 막 써 있어. 막 그러고 아니 듀레이션은 말을 그 채권 하시는 분들은 듀레이션 발음도 더럽게 어렵네. 듀레이션이란 거예요.
이게 만기예요, 만기. 그냥 만기를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막 난 좀 그래. 네. 솔직히 좀 그래. 근데 요런 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뭐 채권 잔존 만기가 어떻게 됐다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면서 막 그냥 원래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네,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말이 굉장히 화려하다. 뭔가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 저봐 일단은 뭐 1 더하기 1도 좀 가끔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난 사기는 안 쳐.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기는 안 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조금 떨어져. 쉽게 얘기하면 기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술. 뭐 단타 치거나 아니면 종목을 밑에서 발굴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보야. 네. 초보자가 많아요. 초보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모든 게 생소한 거죠. 모든 게 생소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 이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요. 대전제를 놓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문제는 대전제. 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라고 그러죠? 이런 기술자 말고요. 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라고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왜요? 크게 보라고 그랬지. 가까이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멀리 보면 보여. 왜? 우리는 노안이기 때문에 멀리 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니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봐야 되고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일 올라갈까 말까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로의 영역이야. 저도 잘 아는데요. 내일 올라갈지 말지 그거 사실 알아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거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금방 일찍 죽어. 근데 우리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로당 투어도 좀 해야 되고 원하던 거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젓가락 들 힘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힘을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뭘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돼. 이분법이라고 하죠. 이분법. 두 개로 나눠보자. 네. 가냐 안 가냐. 가냐 안 가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아까 전에 그 스님 이야기 해드렸지만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뭐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근데 시장은 너무나 고맙게요. 간다의 100%예요. 99%도 아니야. 100%. 그냥 고순도예요. 고순도 상승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930년도 막 이럴 때 저기 미국의 대공황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주식을 하던 입장이 아니었겠지만, 네, 그때 이제 역사로 배워보면 그때는 완전히 미국이 망한다. 주가 고점 대비 80% 정도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80% 떨어졌어. 근데 그 고점을 이미 넘어간 지 오래됐다고. 그 고점을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지수 보시면은요. 이럴 때 봐봐. 네, 이거 200포인트예요. 200포인트. 270인가요? 네, 290이. 여기가 몇 포인트였어? 1000포인트. 여기서 200포인트. 그러면 얼마나 빠진겨? 이게 IMF 때요. 얼마나 빠진겨? 1000에서 200까지 가면 80% 빠진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 80% 빠졌네요. 근데 이 고점도 이미 넘어간 지 오래라고. 그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보세요. 미국 주식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빠졌다가 네. 이렇게 또 빠졌다가 그리고 어차피 그 자리를 넘어간 지 오래된다는 얘기죠. 2000년도 2001년도 9.11이었나요? 네. 오래됐다는 이야기지 2008년 리먼 사태 때 망할 것 같지만 어쨌든 가잖아. 네. 또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가잖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냥 운명을 달리한다는 얘기 아니고
주식시장을 떠나가게 돼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물려버리게 되면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 손실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손절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급등 좀 막 해가지고 막 결국엔 다 털리고 나가. 완전히 다 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탈탈 털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 요때 작년 연말에 그다음에 지금 요럴 때 네, 이번에 2월달 3월달 이럴 때요. 이럴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런 상황은 개인들이 이제 털려 나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네. 오늘 같은 때도 삼성전자 좀 팔긴 팔더라.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이 좀 올라고 하는지 팔긴 팔더라고요. 털려 나가요. 사람들이 못 견디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멀게 보면 다시 이분법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가요 안 가요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꺼내게 된다면 가요. 가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 초보자들은. 어차피 갈 거니까 계속 한번 사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냅둬야 돼.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냅두세요. 네. 물렸어요. 냅두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올라올 건데 그냥 가만 냅둬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금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 그냥 냅두세요. 그 다음에 대형주 네 바닥에 깔고 가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중소형주, 테마주, 뭐 정책주 등등을 조금씩 담아 가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얘네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서 물려있는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막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 치고 올라갑니다. 예, 막 치고 올라가. 근데 이거를 손절을 쳐버리게 되면 일단은 내 자산 자체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절을 치게 되면 뭐가 같이 떨어져 나가냐면 나의 자신감이 떨어져 나가요. 나의 자존감이 떨어져 나가. 아, 나는 주식 정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 난 또 손실 봤네. 아, 짜증나.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갔네. 아, 열받네. 돈이 없는 분들 기존에 있는 종목에서 계속 떨어져 나오면서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수익을 내주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까 뭐 휴림로버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손실 많이 났었잖아요. 네. 손실 많이 났었어요. 휴림로봇. 네. 아유, 뭐, 지랄 같은 종목이지. 뭐, 이거 마이너스 30% 넘게 나왔지. 근데, 많이 먹으신 분들은 100%도 나왔고요. 그죠? 네. 만약에 지금도 쥐고 있다. 그럼 강심장이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겠죠. 내일 세강은 내일 상한가니까. 내일 뭐 점상을 갈지, 뭐 아니면 뭐 조금 오르다가 말 건지 모르겠지만, 네. 손실이 많이 나와도요 어쨌든 갈 거다 생각하면 냅둬버려. 그냥 가면 돼. 근데 여기서 못 견딘다는 이야기죠. 못 견뎌. 왜냐면 초보라서 우리가 뭐 때문에 금융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는 그래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월급 모아서 그냥 은행에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냥 저축하는 것밖에 없어. 그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 월급 모아서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시간이잖아. 시간. 여러분들 근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을성 이런 것도 없나? 그러면 정말 곤란한데. 흔들리고 이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 거기까지만 좀 가면 되잖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고속버스를 타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 옛날에 그 명절날 귀성길 막 이런 거 있죠. 귀성길 같은 경우처럼 꽉 막혔어. 그래갖고 옛날에는 아시죠? 고속버스 타고서 그냥 뭐 부산까지 갔다 20시간씩 걸리고 20시간 걸리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버너 켜가지고 밥 해먹고 막 네. 그 명절에 그런 거 있었어. 사람들 막 걸어가고 막 네. 차 가지고 그 옛날에 왜 그렇게 길이 막혔지? 차도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근데 내가 부산으로 간다 이거야. 이 버스는 어쨌든 부산에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뭐 국도로 한번 빠져볼까요? 아니면 뭐 산길로 넘어가 볼까요? 뭐 별 지랄 해도 어쨌든 나의 목적지는 부산이잖아. 그럼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지. 서울역 이런 데서 줄 서가지고 막 그 차표 끊고 막, 네. 고속버스도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명절 때 되면은 암표를 팔았어요. 요즘도 암표 파나? 암표를 팔았어요. 암표를 팔아가지고 막 이제 5,000원이다 그러면 막 7,000원, 8,000원에 팔고 막 그리고 막 가족들이 가가지고 막 찢어져서 타. 막 이렇게 넌 저 버스 타고 글로 가 있어. 막 넌 이쪽으로 갈게. 막 그러면서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안 타지. 네, 그냥 차 몰고 가죠. 길 막히더라도 요즘에 아무리 막혀도 서울 부산 왕복하는데 7시간 정도면 되지? 네, 그 정도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죠? 그냥 기다리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지. 연대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은 27살이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저 27살 맞는데 숙성됐다. 왜?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손실이 좀 난 거. 주식 투자하다 보면요. 손실 날 수 있어요. 네? 손실 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는 적금을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금을 넣는 게 아닙니다.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야. 주식 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리스크만큼 뭐가 돼 있어요? 큰 보답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손실도 날 수 있지만 수익도 무한대로 날 수 있죠. 은행에서 맛볼 수 없는 거 또는 어떤 야바위나 이런 투자에서 맛볼 수 없는 거 빠진 거 땡겨가지고 얻을 수 없는 그런 수익을 주식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공짜로 되는 게 없지. 그잖아요. 공짜로 되는 게 없잖아. 물이 끓으려면 99도가 돼도 안 끓는다 이거야. 100도가 돼야지 끓는다 이거지. 1도 차이로 물이 안 끓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런 기간이 그런 구간이에요. 열받네. 짜증나네. 신경 쓰이네. 말 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그런 상황들을 버티고 넘어가야지. 1도가 딱 돼서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이 없어요. 네. 지식도 없어. 왜? 해보지도 않은 거야.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처음 해본 거잖아요. 처음 해봤는데 그때부터 전문가처럼 막 그냥 여기서 팔아! 막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적지만 보고 간다. 목적지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걱정하고 이제 망했어.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하시겠죠?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도 바글바글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개잡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거 한번 고민해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나 지금 많이 물렸는데 마이너스 40%인데요. 마이너스 30%인데요. 삼성전자를 마이너스 30%가 말이 되느냐. 계속 사고 있어요. 비중이 몰빵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고민 자체를 하지 마. 여러분들이 뭘 보고 들어왔어요? 뭘 보고 들어왔고 뭘 하려고 들어왔지?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삼성전자를 처음에 샀을 때 무슨 생각으로 들고 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어? 오랫동안 끌고 가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면서 매달 사서 모은다. 하나라도 지키는 게 있냐 이거야.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야. 왜? 내 목표는 일단 주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똥꼬지만 부리고 있으면 부러지게 돼 있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융통성이 없다 그래. 고지식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어렵게 가고 막 그냥 그런 거. 네. 밥은 냄비에다 해야지 제맛이지. 그런 게 어딨냐 요즘에 전기밥솥이 더 잘해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 가면 이게 부러지게 돼 있지만 사실 이 원칙 같은 경우들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루시님이 알람 꺼는 거 아니야? 네. 내부의 적. 핸드폰을 바꿔. 핸드폰을.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은 수정할 수 있어요. 전략은 수정할 수 있지만 목표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원칙에서 조금 바꿀 게 있나? 나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럼 바꾸지 마. 자녀에게 물려줄 거야. 바꾸지 마. 계속 살 거야. 주가 떨어질 때는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더 쌀 때 사보자. 요거는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좀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략만 조금 수정해 가시되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멀리까지 내다보면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들 다 그냥 팔아먹었대. 미안하다. 내 것도 아닌데 왜 팔아먹은 거야? 애들이 알면 놀랄걸? 네. 아빠 그거 내 주식 아니었어? 미안해. 그러면서 팔아먹어? 그런 사람들이 꼭 애들 세뱃돈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맡겨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냥 웬 돈이지? 그러고 써먹고 막, 네, 그러지 마. 네. 애 준 거잖아. 애 준 거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 배당 계속 들어오고 있죠? 배당. 저는 걔한테 준 돈은,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끔 근황을 전하는 용으로 쓰고 있지만, 배당금이 20만원 정도 지금 누적이 됐어요. 아직 좀 더 가야 되지. 왜냐면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거예요. 더 들어올 건데, 지금 얘가 전체 이제 평가 금액이 아직은 1600이 안 되지만 1600 근처예요. 1600 근처인데, 한 달에 15만원씩, 뭐, 작년부터 20만원씩 모아가지고, 지금 원금이 1000만원도 채 안 됐는데, 이 정도 모았어. 근데 배당이 20만원 들어왔다. 20만원 배당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달치가 들어온 거야. 네. 한 달치. 그럼 그걸로 또 주식을 또 사요. 그러면 또 늘어나겠지. 이게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수혜들이에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에 휠라홀딩스도 배당 많이 줬대? 배당 많이 줬더라고, 이 새끼들이. 네. 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약간 미안했나봐요. 근데, 휠라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 뭐 주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바뀌고 있는 거. 주가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 얘네들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죠. 종목들이 이제 약간씩 터닝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요. 회복 속도가 시장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죠. 뭐 휠라홀딩스 말고도 뭐 있을까요?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뭐 많이 빠지도 않았네.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건 뭐가 있어? 하림? 통닭? 빠질 때 같이 빠지다가요. 올라갈 때 보면 속도가 빨라요. 네. 속도가 빨라. 그러면은 종목이 확실히 시장보다 더 낮구나. 그러면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추매를 굳이 안 하셔도 돼. 왜냐면 다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주식에 완전 몰빵 쳐가지고 돈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기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에 급등하게 되면 조정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을 피해서 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커피 요즘에 10,000원씩 해요? 야,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구만. 네. 백호님 슈퍼채팅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그 다방에 가도 커피 한 잔에 커피 2,000원, 한잔 3,000원 하세요. 그랬는데, 나는 둘둘셋. 네, 둘둘셋 뭔지 아시죠? 둘둘셋. 커피, 프림, 설탕. 네, 설탕은 3스푼. 달게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럼 오빠 내 거는 그럼 너도 한 잔 먹어? 그러면 나는 오렌지 주스 마신다? 안 돼. 그럼 5,000원이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애들은 보면 꼭 비싼 걸 먹으려고 했어. 옛날에. 커피 같이 마셔야지. 자, 황천기계도 있죠. 황천기계. 황천기계 같은 거 봐요. 이것도 참 뭐 황천을 가네 어쩌 황천 가네. 네.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랬으면은 손실이 이것도 많이 났었어요. 이게 언제 갑니까? 도대체 가긴 갑니까? 뭐 그런 거. 시간은 오래 걸렸죠. 근데 지금은 수익으로 일찌감치 넘어갔어요. 네. 일찌감치 넘어갔어. 쭉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지. 이제는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어. 이제는 황천이 아니라 화천. 말 그대로 꽃길이야, 꽃길. 좋잖아요. 여기서 물론 대신에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변수가 생기면 또 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제 주류가 아니죠.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매매를 했었던 그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주식들이 빨강 루시님 고맙습니다. 오늘 슈퍼채팅이 많이 주시네. 좋아요. 네, 이런 분위기 좋아. 에잇 가자. 네. 내일 장이 좋을라나? 왜들 그러지? 네, 오늘 돈 좀 벌었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에 샀던 것들은 그 당시는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주력 종목들인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어떤 종목이 주류예요? 정책주잖아요. 네. 정책주. 지금 뭐 철강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있지? 철강.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 보니까, 시멘트, 뭐, 건설은 요즘에 조금 못 올라간 거 있겠지만, 뭐, 페인트,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네,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좀 달라요. 같이 겹치는 것들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애들은 우리가 기존에 물려있는 것들이 회복이 될 때는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먹고 새로운 종목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전은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원전 뭐 한신기계나 이거 신고가 나왔잖아요. 원전은 정책적인 부분들 지난번에 종목진단 안 들으셨어요? 정책적인 부분을 볼 때는 얘네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재건축 관련해서 건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잘 못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던데 아니야 괜찮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왜? 제가 5월 10일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새로운 정권이 완전히 인수를 받아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적 원전주든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사기가 껄끄럽잖아. 너무 올라서. 그래서 못 가는 것들 위주로 매수를 해놓으면 어쨌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가는 애들은 위쪽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애들은 우리가 매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이 업종이 이 테마가 잘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위쪽에 올라가 버렸어, 미리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얘는 사지 마요.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네, 차라리 물리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왜? 자, 물리고 시작하는 게 왜 나으냐면 물렸어.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갔어.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살 거잖아요. 더 살 거잖아. 더 살 거니까 평단가 내려가겠죠.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물리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올라가면은요, 불타기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불타기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계속 추가 매수 하다 보면은 평단가 높아지는데 주가 한 번만 뚝 떨어지면은 바로 손실 받기거든요. 이건 좋지 않지. 손실 받기는 시점부터는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죽인단 말이죠.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애꿎은 종목 가지고 다 털려요. 내가 여기서 샀다 이거야. 근데 추가 하다가 평단가 이렇게 됐는데 뚝 떨어져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 견디겠어? 못 견디지. 팔아먹는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날 텐데. 근데 내가 여기서 안 사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해갖고 여기 올라갔대. 여기서 샀어. 근데 조금 더 내려갔어. 아이씨 그래도 지지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고점에서 사서 물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멀리 가는 주식이라도 중간에 내가 흔들려서 팔아먹게 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니면 고점에서 있다가 떨어져 내려왔을 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자리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는 간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자리들이 그나마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거. 이런 종목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현금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만들고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주도주를 바꿔가는 거지. 대형주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단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밀어주는 상황이 일어나야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기존에 있던 거 막 그냥 뭐 붙잡고 있는데 얘도 잘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어요. 이렇게. 보통 이럴 때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와, 이제 가나보다.
이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물려있는 자식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뉴스를 흘릴 경우가 많아요. 네. 뉴스를 흘릴 경우가 많아. 왜냐면 나도 팔아먹고 나가야 되겠거든. 나도 이걸 팔아먹고 나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뉴스를 흘려가지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팔아먹고 개인들 붙었을 때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종목이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넘어갈 때는 대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증권사 계시는 분들, 뭐 존니 대표도 그런 말 했나요? 차트 보지 말라? 차트 보지 말라. 차트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까지 간다. 앞으로 이 업황이 좋아질 거다. 기업이 좋아질 거다.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업황이 좋아질 거다. 등등등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이것은 굳이 차트가 필요가 없죠. 왜? 업황이 좋아져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모양이야.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이 기업이 덩치가 더 커질 거래. 30,000원까지 갈 거래. 어이구 좋네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성방어텍이 만약에 여기 3,000원, 4,000원, 5,000원이었어. 근데 정책 수혜를 받아가지고 수혜가 막 늘어나면은 10,000원 갈 거래요. 그러면 그런 리포트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그러면 아직도 싸네요. 삽시다. 자, 일단 내가 10,000원이고 목표가가 20,000원이면 이게 1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싼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뭘 한다고요? 리포트를 쓰게 돼요.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면 돼. 거기까지 가면 되긴 되는데 거기까지 기다리면 되긴 되지. 근데 그게 일단은 물리고 시작하는 정도가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차트를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운 좋게 이런 데서 샀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런 데서 사버렸다. 최근에 많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아직도 목표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죠. 증권사 리포트가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차트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차트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차트는 뭐냐면 사람들 심리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옆집에 철수 아빠나 우리 또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파갖고 누워있지만 HTS를 쳐다보고 있는 이 마음이 뭔지를 그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지. 그죠? 너는 나의 꽃님. 열날 때도 보셨어요? 나는 좋아하진 않아요. 뭐 난 그 딱히 증권사 사람들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나는 나를 좋아해. 저는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 그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나 증권사 대표들이 하는 말은, 또는 증권사 뭐 존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존니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 다음에 뭐 적립식 투자,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 오래 봐야 된다. 돈을 아껴가지고 주식 투자하라. 아주 좋은 거야. 나는 완전 공감해요. 네. 나 배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식사하면서 그 얘기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서,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가가지고 친구들 사귀는데, 그럼 존니 대표님 말씀대로 학원을 안 보내면 우리 애기가 사회에서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바보들이랑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요. 왜 바보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해요? 걔네들이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주면 나중에 얘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가 좀 달라지게 하겠지만, 금융이라는 단 하나에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좋은 얘기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증권사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차트를 아예 안 보는 거야. 네? 그래서 항상 지금 가격이 목표치보다 싸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사라고만 해요. 근데 사야 할 때와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 어쨌든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어차피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데서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권사애들 여기서 목표 주가 400만 원 찍었던 거 아시죠? 네. 그때 주가가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서 250이었어요. 근데 목표 주가 400만 원 나왔어. 왜 계속 사라 그랬을까? 400만 원 결국엔 갔어요. 그죠? 500만 원 근처까지 간 거 아니야, 이거. 가기는 간단 말이죠. 그때 대비해서는 아직도 싸니까 사라고 했는데, 근데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그냥 미친 듯이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냥 다 물려가지고 작살이 났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 또 저 위로 잡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네. 아니에요.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흥분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뭐 차트에서 뭐 급등주 뭐 이런 거 뭐 거래량 뽑아내가지고 야 지금 이 자리가 몇 점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각도가 세다라는 거.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있어? 수급에 대한 동향들. 외국인이 샀느냐 개인이 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뭔가 변화가 있다. 또 수급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집행자금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자기들 목표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쭉 진행이 돼요. 상승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막 중구난방이야. 그 다음에 흥분해 있는 상태라면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흥분하면 일찍 끝난다 그랬지. 흥분하면 일찍 끝 천천히 달궈줘야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옷을 다 벗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고 막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식에 대한 근본은 그거랑 달라요. 그죠? 주식에 대한 근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야. 비싸게 파는 거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지금 가격 10만 원이다 이거야. 삼성전자 10만 원. 그럼 이게 미래 가치 대비했을 때 비쌉니까 쌉니까? 싸요. 싸잖아. 네? 미래 가치 대비해서는 싼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 400조밖에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인데 시총 400조가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애플이 3000조인데 애플하고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400조 이게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그냥 적어도 1000조쯤 만들어 보자 싶으면 지금 가격보다 2배 올라갈 테니까 어떨 것 같아요? 20만 원은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사지 말라 그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야. 3점 부도난다. 3점 부도난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제가 여기서 그때 누구였어? 삼성전자 다니는 놈. 내가 여기 그때 요때였지? 2015년도인가? 네. 야 삼성전자 좀 사. 그랬더니 삼성전자 부도날 것 같아. 하이닉스.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 다 합쳐도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 다 합쳐도 2300조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주식 다 합쳐도 2300조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터질 때 이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가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6, 7000포인트는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근거 없는 소리 하냐고? 아니 근거가 없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도나 저력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 이런 것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것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보율 배당이 짜다 이거지. 배당이 짜다. 애미야 배당이 짜다. 한국에는 투자하지 마라. 물론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배당이 짜. 네. 배당이 짜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주 환원 정책. 여러분들 배당 많이 늘어났죠?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났죠? 올해보다 작년에 더 많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배당을 더 많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을 더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이 배당을 노리는 애들이 있거든. 배당 투자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 봤자 그냥 재미가 없는 거지. 내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닐 때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면 계속 짜가지고 뭔가 가격이 쌀 때
주식을 사서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만 원에 3%를 준대요. 근데 주가가 8천원이 됐어. 그러면은요, 배당률이 5%로 늘어나잖아요. 너무 좋지.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냐? 배당을 안 주잖아. 배당을 찔끔 눈곱만큼밖에 안 주니까 떨어져도 별로 재미도 없고, 네,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런 거 있죠. 네, 규제도 있지. 지배구조는 요즘에 그래도 많이 개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겠지.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총이 작은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이건 아는 사람만 사요. 아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총 아주 작은데 배당 많이 주는 그런 기업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제임스랑 토마스가 와가지고 알고 있는 게 뭐 그렇게까지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고 있겠습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야 뭐 시총이 작은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 많이 주니까 좋구나 해서 매수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자금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2천억짜리가 배당을 한 10% 준대. 너무 좋죠.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야 1,000억 원 집행해.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자금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 2천억짜리다 그러면은 기껏 넣어봤자 한 50억 정도 넣을 거 아닙니까? 배당 넣을. 그럼 이거 갖고 간에 기별이나 하겠습니까? 뭐에 들어가야 돼요? 시총 상위 종목에 들어가야 되겠지. 배당 받아 먹으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을 받으려고, SK텔레콤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은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주 밑에다 깔고 들어가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배당을 더 많이 주겠죠? 네, 계속해서 줄 거란 말이에요. 배당을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생각보다 못했던 배당을, 생각하지 못했던 배당 많이 줄 겁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이게 지금 16,000원 넘어갔네. 이거 지금 수익률은 한 7, 80% 나온 것 같아요. 100%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살 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이거는 아주 캐피탈이었는데 이게 한참 전이었으니까 201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 아들 시작할 때니까 18년도 그쯤이면은 하여튼 옛날 차트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근데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샀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샀는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내가 매수했을 때가 7,000원대인가 8,000원대가 그랬어요. 지금 8,000원대였다면 지금 100%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배당을 계속 챙겨줬다고. 주가가 2배로 뛰면서 배당을 계속 챙겨줘요. 지금 내 평단가가 10,000원이 안 될걸? 네, 10,000원 정도 되나? 계속 샀는데 최근에는 좀 올라서 못 산 거고요. 합병한다고 그래서 못 사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10,000원에 갖고 있으면 배당을 이제 계속 나오지. 이제 16,000원 대비해 가지고 배당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싸게 사는 사람들, SK텔레콤이 그런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SK텔레콤을 저 밑에서 사가지고 그냥 배당을 엄청 받아 먹으면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워 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 배당을 계속 받아 처먹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사가지고 요런 구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이렇게 갈 거란 얘기지. 배당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줄 겁니다. 근데 싸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왜? 앞으로 배당을 더 많이 줄 거다라고 얘기되면 주식을 싸게 살려고 많이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배당으로만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가가 10배만 올라가면 돼. 자, 10%짜리 배당 주는 기업이 10배만 올라가면 돼. 자, 만원에 10% 주는 배당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배당 10% 주면 1,000원이잖아. 1,000원인데 이게 주가가 10배 올라 10만원이 됐어. 10만원이지만 배당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10% 준대. 그럼 주당 만원 주는 거야. 만원에 주식을 샀는데 만원 배당을 받는 거지. 이런 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 옛날에 2007년도 같은 때는 요때 엄청 많이 올랐지. 2011년도 이럴 때. 근데 17만원이잖아요. 배당 이럴 때 봐봐요. 주가가 10배가 아니라 더 많이 뛰었네. 네. 이게 쌍용 정유. 그치? 쌍용 정유였잖아요. 더블 드래곤. 이 배당 그 뭐 2억 투자하신 분이 배당을 2억 받은 게 2008년도였거든. 그때가 2007년도 2008년도 요때였는데
이때는 더 많이 받았겠지. 뭐 주가 시세도 더 많이 올라가고. 주유소 하시는 분이었어요. 주유소 하시는 분. 주유소 하시는 분이 2008년도에 그때 2억을 투자했는데 배당으로만 2억을 받았대. 쌍용 종료 시절부터 했다고. 이런 투자가 하시면 돼요. 이런 투자를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세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은 세금을 낸다라는 것보다도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늘 뭐 황금 ST나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은 뭐예요? 이건 배당 주나 안 주나 모르겠네. 자,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어요. 2배가 나왔어. 내가 1000만원어치를 샀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여기서 내가 원금을 빼버렸어. 그럼 이건 뭐지? 이 1000만원 있는 이 종목은 공짜. 공짜. 이건 그냥 누군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나랑 관계가 없어. 왜냐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뺐거든요. 공짜야, 공짜. 공짜인데 얘가 계속 배당주 줘. 주가도 계속 올라가. 미칠 것 같아. 이런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는 원금을 이미 다 빼가지고 얘는 그냥 반 팔고 놔뒀는데 이건 공짜인데 배당도 계속 챙겨줘. 매달, 매년. 야씨, 뭐 이런 게 다 있지? 세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공짜가 세금을 뭐 갖고 간다 해서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공짜인데. 나 이번에 너한테 공짜로 1000만원을 줄 건데 여기서 세금을 좀 떼야 되니까 한 950만원만 주면 안 될까? Why not? Thank you. 네. Thank you. Thank you요. Why not 아니야? 주식 배당인 금융소득이 이제 2천만원 이상부터죠. 이거 세금 좀 내도 돼. 네. 세금 좀 내면 어때야. 그치. 돈 많이 벌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너무 많이 떼니까 문제긴 하더라. 네. 그거 다 보상 받고도 낫습니다. 네.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저런 것들은 와인 아시에요. 네. 공짜로 준다는데 왜? 왜 마다할 수가, 왜 마다해야 되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세요. 내가 세금 내기 싫어서 부자가 되는 걸 거부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나는 부자 되기 싫어. 아우, 세금 많이 내잖아. 아, 나는 연봉 10억씩 받기 싫어. 아우, 세금 엄청 떼어간대. 세금으로만 그냥 막 1, 2억 내야 된다던데? 연봉 10억쯤 되면은 세금 한 1, 2억 내야 돼. 더 내야 되지. 연봉 10억을 아직 도달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네. 10억 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비용 털 거 다 털어도. 한 2억은 내야 되겠는데? 세금을? 네. 아, 나는 세금 2억, 어우, 미쳤냐? 그럴 수 있잖아. 2억까지 안 갈라? 한 1억만 내도 되려나? 그지? 이것저것 털고 막 털고 막 그러면 1억만 내도 될 것 같기도 한. 1억 정도 내야 되겠는데, 그죠? 네. 1억 정도 내야 되겠다. 10억 정도 벌어가려면 세금 1억은 생각해야 되겠네. 자, 근데 봐봐요. 네? 이거는 막 황금 ST는 무중까지 했잖아, 그때. 네.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1억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10억을 안 벌겠다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 난 어떻게 1억씩 세금을 내냐? 1억을 세금했다는 것은 뭐 그럼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많이 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세금을 떼어가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그 단계까지 안 가겠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평생 그냥 밑바닥에서 하겠다는 얘기, 그 아래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퀀텀 점프, 네,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근데 나는 여기 밑에서 아래 공기가 좋아. 난 세금 조금밖에 안 내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어. 네? 세금 세금 몇천 원 내잖아요. 그죠? 다들? 네. 그냥 뭐 1년에 한 5, 6천씩은 내는 거 아니야? 원래 세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현정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난 그런 줄 알았지. 네, 이 새끼들 나한테 많이 뜯어간 거 아니야? 이거? 현종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세금을 내는 성투사님 거는 유익한 사실 정보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대신에 주식은 아직까지 그런 건 별로 없잖아. 그리고 주식은 안 팔면 되잖아. 안 팔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것을 이제 내 원금만 좀 빼낸다 싶으면 별 부담 없어요. 네,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얘네가 계속적으로 배당도 챙겨주고 시세도 계속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거 다 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코인 하러 가야 돼. 코인은 아직 세금 안 맞죠? 네, 코인도 이제 세금 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빠진코도 요즘에 그 재판 나오면은 세금 띄고 주죠? 그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땅을 밟고 적을 두고 사는 상황이라면 세금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략하실 때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가세요. 지금 이제 어떤 세금으로 바뀌냐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이하로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이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50% 준다 그러면은 1년 넘어가면은 20%를 감면해 줄게. 뭐 5년 이상이다 그러면 10%, 10년이다 그러면 비과세 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차등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법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장기 투자가 더 유리해질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아직 선진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이머징 마켓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좀 가시면 되고요. 그거 법률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좋아하지 마시고요. 좋아하지 마시고 손실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감안을 해주죠. 네, 작년에 손실 났으니까 이번에 수익 났던 것을 이제 같이 상쇄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네, 보상이 아니라 감안을 좀 해준다 이런 얘기. 수익 안 나면 그래서 세금은 계속 내야 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돈 돌려받는 건 없어요. 내가 손실 뭐 100만 원 나 손실 났으니까 20만 원 돌려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뭐 이게 손실이 만약 5천만 원 났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5천만 원 수익이 나도 여기는 세금을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적용이 돼도 소급되죠. 소급돼도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익 많이 나면 그러면 세금 띄워주는 거 말고도 뭐 다른 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세금 낼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지출할 거 이거 무서워하면 큰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큰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네. 10억 이상이면은 그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했을 때 45% 5억 원 이상부터죠. 5억 원 이상부터 45% 세금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0억이 순 매출이고요. 이게 순 수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 수입이 10억 이상 되면은 이제 세금을 4억 정도 내야 되겠지. 그러면 매출은 훨씬 크겠죠. 한 15억, 20억쯤 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벌면은 이제 4억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 1년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10억 매출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지 않아요. 뭐 비용 떨고 다 떨고 뭐 그 10억 정도 매출 나오는 정도면 회사가 좀 클 거란 말이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직원들 월급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매출이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법인으로 넘어가죠. 네, 5억 이상 넘어가면 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법인으로 가야지 대표이사도 월급 받고 해서 세금 좀 줄어들고 법인은 법인 세금 조금 내고 네. 법인세가 한 25% 되나요? 네, 그 정도 내고 그냥 끝내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좀 절세가 돼요. 네, 물론 나중에 청산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그렇다. 근데 나머지 거는 다 배당으로 또 보상받잖아. 법인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익 난 거 가지고 또 배당으로 돌려받으니까 5억 이상 넘어가면 이제 매출이 수입이 네 수입이 네 수입이 5억 이상 넘어가면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세무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종소세 나오잖아요. 네, 다들 이제 세금 얼마씩끔 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오빠님이 하신 말씀이 돈 벌고 세금 낼래? 돈 잃고 안 낼래? 벌고 내야지, 그죠?
벌고 내야지. 우리는 자꾸 뜯긴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돈 잃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돈 잃는 거는 안 좋잖아. 어쨌든 뜯기더라도 내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번 거 다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과하게 뜯어가는 건 있어. 그죠? 과하게 뜯어가는 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나라님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네, 벌어서 당당하게 세금 내고 그냥 권리를 찾고 하자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벌어야 되겠죠. 벌어야 돼. 주식으로. 주식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이제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지. 그죠? 마음이 좀 편해지죠. 내일도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에서 어제 올랐단 말이죠. 그저께는 넷플릭스가 폭락하는 바람에 나스닥이 떨어져서 지랄 맞았지만은 오늘 같은 날 좀 괜찮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끌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좋아진다. 다음 주가 일단 피크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가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대식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일단은 음봉 필요 없어. 양봉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28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 자, 2800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살살 시동 거는 종목들이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을 거고요.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형주 쪽으로 시동을 걸어줬다 그러면 대형주가 올라가고 시장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볼 건 없거든. 그런데 이게 대형주를 좀 주춤하게 만들어냈고 지금처럼요. 중소형주 쪽으로 때리고 들어가면은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막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노리세요. 대신에 우리가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매도를 쳤거든요. 이렇게 대주산업도 손실이 났었어. 손실이 났었던 기업인데 이게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수익이 빵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매도를 이번에 잘했는데 이제 잘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터지기 시작할 때는 매도를 한 번씩 고려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가져가는 것도 옛날 같은 경우나 이제 장이 막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도 5일선 깨지 말고 그냥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팔아가지고 다른 쪽 넘어가실 필요도 좀 있어요. 이것도 뭐 사료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쪽 테마는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네. 러시아 전쟁이 막 이렇게 막 몇 년씩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들이 이제 이 키이우 지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돈바스 지역 요쪽에서부터 크림반도가 연결되는 요 구간을 이제 먹고 끝내겠다 이 생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정리되고 나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빠르면 5월에도 끝나지 않겠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서방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떤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지금으로선 좀 네, 열받긴 하겠지만 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종전이 좀 되고 나면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정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4월 이미 지났지만은 5월경 정도가 되면 물가가 이제 정점을 좀 찍게 될 것이다. 즉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가가 하향 안정을 보일 것이다. 대신에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테마로 엮였었던 종목군들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이렇게 테마성 재료로 올라가는 것, 특별한 어떤 돌발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팔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쌍방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처럼 막 이렇게 막 등락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올라갔을 때 적당히 팔아먹고 도망치면 거의 대부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테마로 인해서 막 이렇게 들락날락했다. 그러면 근데 나는 이 종목을 이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원래 다른 걸로 봤다. 그러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겠죠. 원래 내 목표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뭔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적당히 팔아먹거나 또는 내가 목표한 가격대를 여기서 이미 다 보상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팔아먹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지 뭐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때 이스타항공 있을 때였죠. 하림하고 똑같아. 하림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잘 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좀 돌발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약간씩 매도를 해서 차익을 좀 챙겨주는 전략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KG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몰라 이것도 KG케미칼이 지금 저건데 요것도 지금 보면 계속 들락날락인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드리지만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 반대예요. 반대라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 갈 길을 가도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KG그룹은요. 근데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 뭐 하려면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근데 이 KG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쌍용차 인수 안 한다고 했을 때부터 괜찮게 생각했어. 그럼 그냥 놔두는 거지 뭐. 꼭대기에서만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나 밑에 샀으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써니쌤 축하드려요. 네. 아마 플러스 넘어가신 분들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장은 아직 지랄 맞다는 거지. 네. 아직도 안 올라왔다는 거야. 장이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계좌가 좋아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들 그냥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안 팔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안 팔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100% 수익도 나오고 배당도 받고 계좌도 플러스가 나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손실이 줄어들고 시장은 변한 게 없는데 그죠? 시장은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익률은 올라오고 계좌도 올라가고 뭐 배당도 들어오고 뭐 이래. 막 이래.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겠어요? 자, 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생각해봐. 소름 돋는 일이야. 장이 여기서 상승한다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다. 계좌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상승을 한다 생각해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우 씨. 네. 그럼 올해 장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종목을 많이 접근한다거나 뭐 주력 종목이 뭐다 이렇게 딱 집어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은 아직 없거든요. 지금 상방 간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3,000포인트 정도까지만 해도 올라온다면 아니 그냥 2,800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는 조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돼요? 수급만 갖다 붙어 들어게 되면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3,00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주가는 더 많이 뛸 거라 생각합니다. 후마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빨간불 나오셨어요? 좋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후마미님 슈퍼채팅 살아남는 거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살아남는 거. 빨간 뿌리도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갈지 지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상승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남아서 그 상승장의 상승을 누리는 거지. 돈은 그때 버는 거예요. 돈은 지금부터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잘하셨던 분들이야. 잘하는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원래부터 수익이 났었던 분들인데 마이너스 빠졌다가 다시 원상 복귀 되시는 거.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초반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셨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좋은 종목만 잘 사셨거나 뭐 아니면 제 덕분에 네,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차 덕분이 내 덕분이야 다. 네. 그런데 진짜 돈 버는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 그죠? 진짜 돈 벌 시기는 오지 않았어.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처럼 돈 벌 수 있는 그 시기 정말 나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아. 아우 나 돈 정말 보기만 해도 지겨워. 막 이런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만 있으시면 돼요. 사람만 있으시면 됩니다. 나 그냥 숨만 쉬고 살을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되는 거지. 다 내 덕분인 건 내가 알고 있어. 그죠? 다 내 덕분이에요. 그렇잖아. 내 덕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지. 네. 투자금 3배예요? 이현종님?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군. 자, 여러분. 지금은 좋은 시기지만 사실 시장은 좋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이것을 계좌가 잘 반영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계좌가 잘 반영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뭘 했어요? 믿었다는 이야기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상승을 하더라도 어설프게 상승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고요. 배당을 또 계속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하면서 투자 규모를 더 키우게 되면 수익률은 정말 처음에 굴러갈 때는 조그맣게 굴러가지만 나중에는 눈땡이처럼 커져가지고 스노우볼 효과로 그냥 한 바퀴만 굴러도 그냥 돈이 와장창 벌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 현종님 그때 처음 만날 때가 진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3년 전 그때 교회였던가요? 그때 강연회였던가? 교회에서 강연하실 때였나?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그때 한 3년 된 것 같은데 진짜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 단박에 수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단박에 수익 나지 않아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년 만에 부자 되려고 마음먹으면 이거는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들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는 거야? 네? 1년 동안 부자 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30년, 2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1년 만에 아니지 1년으로 하면 이 주식은 조금 더 짧게 잡아볼게요. 한 달 만에 100% 수익. 야 저거는 한 달 만에 100% 수익 나왔다더라. 아우씨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거 생각하지 마. 1년 2년에 100% 수익 한번 내보겠다. 여러분 어디 가서 1, 2년 만에 100% 수익을 얻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 2년 만에 100% 수익 내는 금융상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100만원 넣었는데 100만원 주는 그런 금융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다 그거 해야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돈 복사기가 아닌 이상은. 그거는 없어. 근데 2년 만에 100% 수익이 나왔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식은 말이죠. 이상하게 주식은 2년 만에 100% 수익 나왔다면 그래. 부동산은 2년 만에 100% 수익 2배 올라서 그러면 완전 거품 물고 기절해. 어머 자기는 어디서 그런 뉴스를 알고 와서 나는 안 가르쳐주고 다음에는 같이 사자. 이런 난리를 치면서 부동산은 왜 그러냐. 부동산 왜 그러는데. 네. 주식은 그냥 2년 동안 100% 수익 났다면 어우 그거 어떻게 하냐. 뭐 똑같은 거 아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렇잖아요. 배당 준다 치면은 요즘에 그때 뭐 계산해 보니까 상가 뭐 해봤자 상가 1년 수익률 4%밖에 안 한다면서 네. 뭐 집값 뭐 가격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4%밖에 안 나온다면서 5억 해봤자 뭐 얼마 안 된다면서요. 뭐 그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럼 주식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도 노리고 요즘에 은행주도 그런 거 배당 보면은 뭐 7% 8% 막 주던데 훨씬 낫네? 그렇게 하면 되지. 주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웃기는 거야. 사람들이 주식은 맨날 이게 가격이 변하니까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변하지 않고 계속 변하니까 내가 혹하긴 했지. 근데 내가 그건 계산이 딸려서 그런 거야.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야씨 4%밖에 안 돼? 그렇게 되잖아. 왜냐면 솔직히 주식에다가 1억 갖다 박아놓으면은 그거보다 많이 벌어. 네. 그거보다 많이 벌어요. 뭐 5억씩 갖다 박아놓고서 한 5천 벌라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어. 네. 내가 계산만 잘해서도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았지. 네. 네. 저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종목을 뭐 이것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 부동산이 나은지 주식이 나은지. 저는 부동산은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부동산은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차피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도 내 집 하나는 뭐 모기지로 하시든 아니면 현금 주고 그냥 사오든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2개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2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 집 안 사실 거면 상관없지. 근데 그거는 좀 손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 집은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살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의 집을 샀어.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10억이 되고 15억이 될 수 있잖아요. 응.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당시까지 해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돈을 계속 벌어가지고 그 전세 자금을 충당한다.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산 분포는 주식이 90%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난 돈이 없어.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집 모든 재산은 네. 99%가 네. 아시죠? 네. 우리 집이 대장이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0.5% 정도가 네, 제가 운영하는 네.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의 90% 정도는 다 주식입니다. 이 중에 10%는 차야. 네.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쫓겨나면 차에서 자야 돼.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물어보지 마, 이런 거. 이런 건 물어보지 뭐. 근데 저는 그래요. 집은 일단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나머지 자금들은 주식에다 넣어 놓으시면서, 그냥 주식 계좌를 이렇게 내 거, 노후자금, 그 다음에 아이들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세요. 그 다음에 남는 거 그냥 먹고 써, 놀아. 그냥, 네. 인생 즐기세요. 그래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부자로 사실 수 있어요.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으면서도 충분히 부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시간만 길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젊을 때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예요. 자, 10년 보다 20년 잡으시는 분이 훨씬 더 부자가 되실 거고요. 20년보다 30년 잡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10년 안에 뭔가 대단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20년이라면 상황이 달라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봤었던 주식, 삼성전자도 그때 얼마였어? 17,000원인가?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하고 뭐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만 얼마? 3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3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그랬어. 근데 지금 얼마라고? 저걸 원래 가치로 계산하면은 지금이 얼마요? 지금 7만 원이지. 7만 원 곱하기 50, 7, 5, 35, 350만 원이야. 300배가 올려. 20년. 배당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봐.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 어마어마한 거. 지금 생각해봐요. 예전에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내가 2만 원에 샀다 칩시다. 2만 원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 배당이 3%좀 나오지. 3% 1년에 지금 6만 원 3%면 6, 38, 1,800원 나온다 치고. 네. 6, 38 맞지? 네. 1,800원 나온다 치고 곱하기 50을 해야 될 거 아니요. 1,800원 곱하기 50은 5, 1은 5, 5, 8에 40. 9,000원이요, 9,000원. 배당이 지금 몇 프로예요? 4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당 40%? 매년 투자금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2만 원에 샀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자산도 커졌는데 배당도 막. 네. 이거는 그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 더 이상은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어. 돈을 계속 줘. 돈 떨어졌슈? 통장에 넣어놨슈? 다 못 쓰고 죽어. 다 못 쓰고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게 잡지 말고 길게 보고, 아시겠죠? 길게 보고. 5월 달에도 나오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5월 달에는 대부분 아닐 거고요. 이번 달 안에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네. 왜냐면 이제 보통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몰려 있는 게 3월 말에 주주 총회를 많이 열어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배당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네. 아니요. 전업 투자했으면은 망했겠죠? 망했겠지. 네. 내가 증권사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게 더 많았어요. 네. 증권사에서 배운 게 더 많았어. 왜냐면 증권사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투자를 못 했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투자를 못 했어요. 그래서 막 차명 계좌나 이런 거, 가족 계좌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거기서 또 많이 배웠지.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근데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은 증권사는 단말기가 좀 달라요. 직원들은 그 접속하는 단말기가 좀 달라가지고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많이들 알게 되는 부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 되신 분들이 올해 4월에 받고요. 올해 12월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내년에 받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부동산은 못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 못 하겠지. 부동산은 돈 잘 벌지만 주식 못 하겠지. 근데 저는 주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수익은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지만 부동산을 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봤죠? 나 상가 계산하는 거. 네, 나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종목들이 약간 손실이 나 있다는 거나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단거리 투자자가 아니라 장거리잖아요. 그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꼭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 항상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거 죽으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종목을 발굴하시고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고 그런 종목들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적어도 내 잘못으로 떨어지는 주식은 안 사면 돼. 시장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주식은 어쩔 수 없어. 뭐 전쟁이 일어나서 떨어졌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어떡할 겁니까? 전쟁 나서 떨어졌다는데. 시장 떨어졌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내 잘못으로 떨어진 주식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하면 손실난 거 다 복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도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네 가입도 하고 쌀값도 주고 네 나도 돈을 벌고 여러분도 돈을 벌고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부자가 돼야지 내가 빨리빨리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부자 좀 되세요. 제발 좀. 아시겠죠? 제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건 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드리려고.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7분 오버했어요. 네. 출근 7분 오버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하셨고요.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시황 올려드리는 거 보시고요. 네.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